그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분담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 건지 정해놔야지만 분담을 이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냥 계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결국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정하고 여러분들한테 구체적 금액을 정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자녀 채무를 배분해서 분담시키려면 저런 상태의 총회 규정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 분배 방법, 배분 방법, 채무의 배분 방법, 채무 총액과 배분 방법, 그리고 그래 1인당 귀속 금액이 정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어요. 누가 지금 미쳤다고 지금 끝나가서 지금 망한 조합의 그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와가지고 총회 결의를 하겠냐고. 여러분들 대뜸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망한 조합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문제가 예전부터 사실 없지 않았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그 다음 판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법원에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택조합이 이 주택법에 이제 그 주택조합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 짓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저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조합은 조합이에요. 여기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1993년도에 이런 뭐 법조항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그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그 조합이 해산이 돼 버리면 조합원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요 시기는 요 재판이 있었을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올 시기에는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합은 이미 지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 자체는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그걸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고지를 한 겁니다. 부가 처분을 해서. 그랬더니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 가지고 법원에서 다퉈졌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합에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조합은 부담할 개발부담금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원들도 그대로 부담하는 거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주택조합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담을 시키려면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조합총회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서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여야 확정적으로 분담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그런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가 처분한 거는 위법하다. 이래가지고 연속적으로 두세 번 대법원 판결이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어요. 동일한 대법원 판결들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논리가 이제 일단락된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견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제 법률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일부 판사님들도 그게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결판을 봐야 되는 일입니다.
한 번은 결판을 봐야 돼요. 끝을 한번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태를 보기 전에도 이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건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좀 글씨가 잘지만 저기 포인트 있습니까? 여기 지금 개발이 제가 좀 전에 말로 설명했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6조 2항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 납부를 할 조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이게 1993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 등의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조합이 돈이 부족한 경우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 재산으로 이거 다 갚을 수 없을 경우 이런 조항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조합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조합이 아니고 주택조합, 도시개발 사업조합, 요건 도시개발법에 관한 겁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요거 이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합 종류는 여러분들 재개발조합은 아닙니다. 다만 요걸 이해를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제정을 했겠습니까? 요게 없어서 아까 대법원은 저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바로 부과했더니 패소를 한 거거든요. 구청들에게. 그래서 요걸 도입해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똑똑한 그 공무원들이 자,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은 부과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비슷한 것들이 요거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합에서 부담하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놔야지만 이게 지금 2차 납세에 조합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분양받은 그 어떤 재산이나 이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하고 그 법인하고 재산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가 그대로 조합원의 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통해서 일부러 부담시키고자 이런 조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런 거에는 법이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규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규정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에 따라서 부담되냐? 정관을 어떻게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나 총의 결의에 의해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빙빙 돌려서 했지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정관 또는 총의 결의에 의해서 부담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부담 안 하겠다고 하겠다는 결의를 안 하면 부담을 못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설명 드리려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답답하시니까.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가가지고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총회 결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정관이나 이런 결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이미 현금 청산자가 되신 분들의 경우는 이 설명에 해당 사항도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저런 뭐 조합에서 이런 거를 부담하겠느니 말겠느니 하기 전에 사업 시행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현금 청산자분들은 분양 신청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또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철회를 하신 분들이죠. 예. 이렇게 철회를 하셨거나 그 기간 중에요. 제가 얘기하는 분양 신청 기간 중입니다. 나중에 분양 신청 기간 끝나고 나서 철회하시는 건 안 돼요. 예.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철회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분양 신청 안 했거나 하신 분들, 현금 청산자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미 탈퇴가 되셨어요. 조합원에. 그러면 그 후에 해산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건 모든 조합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현금 청산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 해산이 조합이 해산이 됐을 때는 결국 조합의 채무를 부담하냐 마냐 하는 어떤 논의들은 전부 해산 당시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들이지 이미 거기에 빠져나간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분들은 조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조합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또 나오실 것 같아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조합 그 중에서 현금 청산자도 뭘 부담한다, 정비사업비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은 그 정관을 통과시킨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좀 있죠. 있는 구역도 있고 없는 구역도 있어요. 여기 좀 복잡해요. 정비사업비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하면 부담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설명한 거는 정관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다면 그 정관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과연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그 정관 조항이 그대로 그것 가지고 그 분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담할 수 있다 정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변호사, 뭐 저 아니래도 괜찮아요. 변호사한테 찾아가셔서 이런 조항이 그런 분담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판단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부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재개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 판례 하나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재개발 사례에서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례가 작년에 이제 몇 개 나왔는데요. 이 몇 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총회 등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개별 약정에 의해서 조합의 정비사업비 관련 채무를 조합원도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변론으로 그러한 정관, 총회 결의 또는 개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은 현금 청산자의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저걸 보고서 이제 그 정비사업조합에서 아 뜨거라 하고 그 무렵부터 정관에다가 이제 고칙 전후로 해서 정관에다 현금 청산자도 부담한다 이런 조항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분명한 거는 이미 현금 청산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런 현금 청산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이미 나간 분들 다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판결들도 그와 관련된 판결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현금 청산자 발생할 때까지 저런 정관들이 그 조합에 도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사후적으로 뒤통수 때리려고 저런 정관들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미